주행! 안녕하십니까. 노쇼 6화 오늘도 시작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유거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저희 윤식 동지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식입니다. 네, 6화에서 또 재미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가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모시느라고 고생을 좀 했죠. 예. 네. 저희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온갖 하이테크, 지금 오늘 약간 화면에 보면은 장비가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뭐 좀 그런 작업을 오늘 하는 거죠? 예, 오늘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도 기술적으로나 또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뭐 한번 해보고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또 혹여 이게 좀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방송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뭐 애교로 좀 봐주시고, 오늘 내용이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자신을 하는 거예요? 예? 뭘 믿고 그렇게 자신을 하는 거예요? 워낙 재밌으신 분을 모시게 됐으니까. 누구신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오늘 온라인으로 이분을 모실 텐데 그럼 시작을 해 볼까요? 예, 멀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근차근 또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볼 때. 진짜. 제 이름은 김나희고 한국에서 한의사를 하고 있다가 1년 전에 남편이 스위스로 발령이 나서 지금 제네바 근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하고 여성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씩 해왔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제네바면은 왠지 막 완전히 현대화된 도시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 옆에 시골이라고요? 네, 지금도 저희 집이 기찻길이라서 창문 좀 닫고 올게요. 기차 지나가는 기차 끌려고 5박 4일. 여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국제 도시인데 한 인구의 30% 정도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인데, 그런데 또 이 지역으로만 보면 지방색이 굉장히 강한 소도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는. 네, 어떤 지방색이 어떤 게 보이시나요? 근데 스위스는 각 지역마다 자기 동네만의 그런 고유한 음식이랑 문화 같은 것이 있고, 축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스위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제네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인데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경상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면이 강한 거죠. 그리고 그 역사들도 다 완전, 여긴 정말 그야말로 중구난방이고요. 중구난방. 각 그 깡통이라고 하는 주마다 역사가 다 중구난방이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웠던 역사도 엄청 많고, 그리고 말도 좀씩 다른 게 있고, 이 동네만 쓰는 그런 속담 같은 것도 있고. 스위스에 딱 이제 가셨을 때 이제 시간이 제법 됐지만은 뭐 한국이랑 제일 달랐던 거 뭐 이런 거 있나요? 특이한 거? 특이한 거 어떤 면으로는 이제 한국도 완전히 제1세계고 서울은 뭐 다 생활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하고, 뭐 마트 가서 사고 애들 뭐 학교 가고 이런 거 비슷한데, 여기 사람들은 확실히 느려요. 진짜 느리고 이유가 있다. 일을 적게 해요. 정말 적게 하고, 예를 들면 뭐 고장 나면 연결돼서 약속을 잡는 게 한 3주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잡아서 오는 게 또 3주 정도 걸리고, 와서 고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가서 또 다음에 또 부품을 가지고 와서 3주 뒤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삼성 서비스맨 이런 사람 아무나 와서 여기서 일해도 정말 1등. 네, 탑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기 제가 사는 데는 꽃배라고 시골인데, 여기 읍사무소가 있는데, 읍사무소는 월수 오전 그리고 목요일 오후 이렇게 열어요. 다른 시간에 다 닫아요. 그래서 이 직원들은
투잡을 뛰는 걸까? 이게 풀타임 잡으로 월급이 나오는 걸까? 이런 게 굉장히 저는 항상 의심스럽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삼성 노동자가 거기 가시면 이제 탑 클래스 노동자가 되시긴 할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 스위스 노동자들한테는 지옥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국 노동시장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노동자 유입을 막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는 나라에 막 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수 불가결하고 자국 노동자로 대체가 안 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고 이런 걸 그걸 보장을 하는 그런 증명을 해야지만 그 사람을 취직을 시킬 수 있고 안 그러면 취직을 못 시켜요. 뭐 기왕에 일 얘기 나왔으니까 뭐 좀 질문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요새는 뭐 하세요? 그게 참 고민인데 와서 정말 저희 평생 처음으로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뭐 공부도 하고 여기는 프랑스어권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 공부도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역시 잘 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여기 시민대학이라고 그러니까 평생교육원 같은 그런 제네바 시민대학이라는 곳에 한국어 선생님이 없어서 강좌 하나가 못 열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교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닫혀서 지금은 쉬고 있고요. 스위스 쪽에서는 뭐 침 놔주거나 뭐 뜸 놔주거나 뭐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여기 환자들이 한의사 수요가 있는데 한의사들이 거의 없으니까 제네바 지역엔 한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한의사가.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 면허가 가동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편찮으신 분 있으면 그냥 제가 가서 서비스하는 쪽으로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바리바리 이렇게 선물을 주시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느낌. 네. 참 그러면은 그 한국어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뭐 거기서는 그러면 급여가 나오나요? 아니요. 그냥 이거는 봉사처럼 하고 계신 거죠? 봉사처럼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강의는 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리고 뭐 교재 같은 건 다 사주고요. 네, 교재는 사주고 그리고 또 방이 있고 교사실 같은 데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임금 걱정이 없는 나라처럼 들리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제 학생들을 봐도 여기 여러 나라 말들을 가르치는 강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영어, 프랑스어가 제일 많고 프랑스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프랑스어, 뭐 독어,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 뭐 중국어 다 있는데 그 강좌를 듣는 학생들마다 구성이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프랑스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주로 동양에서 온 사람들일 것 같은데. 꼭 동양은 아니고 이주노동자들, 그러니까 지금 정착을 하려는 사람들,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영어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영어를 좀 더 늘리고 싶은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영어나 프랑스어는 약간 취업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듣고 하지만 뭐 아랍어나 한국어 이런 걸 배우는 사람들은 취미로 배우는 거죠. 제 학생들은 다 이 지역 사람들이고 제네바 시민들이고 안정된 분들이고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 다들 되게 신기하게도 블루칼라 노동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20대 초반에 싱글맘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평생교육원에서 뭐 아랍어를 배우러 간다. 취미로. 그런 걸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시간이 너무 없고 바쁘니까. 근데 여기는 블루칼라 노동자들도 그렇게 여유 있게 한국어를 배우러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을 좀 모아서 몇 달 동안 한국에 여행을 갔다 오고 그게 가능한 사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이미 존재하는 사회구나. 그리고 여기는 일하다 죽는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 있으면 물론 코로나 대비는 우리나라보다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배울 점이 많고 이렇게만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지금 엄청나게 자괴감이 들다가 지금 끝에 코로나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자존감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왜?
예, 말씀 나온 김에 그 코로나 그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그 또 비교가 되나요? 한국하고? 일단 뭐 영국은 정말 헛발질을 한 걸 다 아실 거고 영국 처음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수만 명의 생명을 잃을 거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집단 면역으로 가야 된다 이랬다가 두들겨 맞고서 본인도 막 걸려가지고 네, 그랬다가 처음에 너무 방비를 못했고 그리고 일단 그리고 교류가 많은 나라인 게 또 문제긴 하죠.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워낙 여행객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뭐 막을 수가 없었는데 또 프랑스는 또 사람들 말 안 듣잖아요. 그 정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막 네, 그래서 한국처럼 처음부터 이걸 잡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한 것 같아요. 아예 못하고 그랬다가 그 초반 대응이 좀 늦어지면 그것이 이제 뒤에 엄청난 차이로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적을 해서 환자가 어디를 갔다 이런 걸 추적하는 것이 아예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시스템으로 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 볼 만한 주제니까. 네.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 뭐 싱가포르도 처음에 잘 잡은 것 같다가 나 지금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끝나봐야지 말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일단은 초반에 대응을 너무 못했고 완치율은 어쨌든 스위스도 90% 된 것 같은데? 스위스는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안 돼서 다행히 네, 병상이 계속 여유가 있는 상태로 그래서 프랑스 환자들 좀 받기도 했었거든요. 우리 좀 남으니까 너네 환자 받아줄게. 그래서 한국 대비해서는 환자가 엄청 많죠. 아직도 한 20명 정도 나오는데 한국으로 치면 하루에 한 150명 정도 환자가 계속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150명 생기면 지금 되게 놀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학교도 열었거든요, 이제. 확진되거나 그렇게 해서 뭐 동선이 공개되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거기는? 동선은 공개는 안 되는데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걸렸거든요. 걸렸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부모들 다 난리 나고 왜 이거 말을 안 해주냐, 어딘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우리도 피하든지 뭐 검사를 받든지. 근데 안 알려주고 근데 그 학교가 버티는 사이에 이제 전국적으로 학교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겠네, 누가 걸렸던 건지. 네. 불안하시. 묘하네요. 그게? 그래서 요새 그러면은 애들은 이제 학교 다시 나가나요? 지난 주부터 네, 격일로 나가고 있어요. 격일로. 다음 주부터는 다 나간다고 하고요. 급식실 이런 건 안 하고 본인이 싸온 걸 먹거나 도시락을 학교에서 이렇게 팩으로 된 걸 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끼리 어떻게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애들이 또 장난도 치고 놀이도 하고 그러려면은 그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 동네만 봐도 애들 뭐 열심히 뛰놀고 있는데 지금. 제 집 앞에 바로 앞에가 어린이 공원이에요, 조그만. 거기 우주에 그 동네 아기들이 와가지고 놀거든요. 사회적 거리고 뭐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애들 손 잘 씻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저기 재정 지원? 왜 스위스는 저것도 했었잖아요. 그 저기 기본소득 실험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실험은 아니고 네. 그 국민 투표를 했었죠. 투표했었죠. 네. 저는 이제 저희는 월급을 계속 나오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저희는 없고요. 여기는 세 달 거의 가까이 지금 가게를 전부 다 닫았거든요. 락다운을 한다는 게 전부 다 닫았어요. 모든 가게를 다 닫아요. 필수품 파는 데 빼고 식료품 파는 데 빼고는 전부 다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다 보전을 해준다고 국가에서 그랬더라고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원래 나오던 매출이랑 뭐 그다음에 일하던 사람들은 보전을 해준다고 하고 해고는 그동안 금지하고 이랬다는 것 같아요. 그도 저기 스위스는 택배 같은 게 많나요? 택배가 원래는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택배로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안 시켜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여기도 그런 체인점들이 있거든요. 미그로, 쿱 이런 마트 체인점이 있는데 그런 데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은 배달해주는 게 좀 활성화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저게 해고 금지하고?
그쵸. 해고 네. 금지하고 뭐 그렇게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되는데 사실 한국은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아 그래서 거의 저희는 이제 지금 거의 뭐 기본소득 국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 기본소득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네. 받으셨나 했더니 뭐 월급 나오는 분들은 안 받으셨다고요? 예, 저는 그리고 외국인이니까 여기서 저한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저한테 안 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안 주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데요? 지원 대상 아닌 뭐 아니면 영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영가구라고 나와요. 영가구. 영가구. 아, 가구가 없는 거구나. 아, 그러네. 무가구도 아니고 영가구가 뭐지? 그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 이게 완전 이제 이주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제 우리 국민 아니라고 보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도 아니요. 저희가 세금을 안 냈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한국에 세금을 안 냈으니까. 아니 이건 저 사람마다 다 주는 거라서 그거랑 관계 없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관계없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원래 이제 김나희 동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초대를 해서 회원 초대를 해서 또 우리 회원의 이제 지금 어떤 생활이라든가 회원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하는 그런 어떤 회원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우리 저 김나희 회원님을 모시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모신 김에 저 종종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해보니까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네슬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아마 들은 게 90년대 중반쯤? 그때 들었었던 얘기 같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좀 정리가 된 줄 알았더니 그게 벌써 50년 된 사건 아닙니까? 50년 넘었나? 그죠? 예, 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네슬레에서 이제 그 분유를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 이렇게 이제 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난, 그건 이제 자세한 얘기를 우리 김나희 회원께서 좀 해주시면서 아직까지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네슬레 본사가 스위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1년에 모유수유를 못해서 모유수유가 부족해서 죽는 아기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5만에서 그 정도 그 정도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에서 10만 정도 아닐까 싶은데 82만 명.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만 되지 않나 싶어요. 세상에. 그래서 모유만 더 먹였으면 충분히 먹였으면 예방될 수 있는 사망이 그 정도 이제 더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유만 먹이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82만 명 정도 되고요. 이게 1974년에 처음 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빈곤과의 투쟁이라는 War on Want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영국의 이제 NGO예요. 영국의 시민단체인데 여기서 팜플렛을 발간을 하는데 베이비 킬러, 아기 살인자라는 팜플렛을 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분유를 판촉을 하는 거죠. 분유를 샘플을 나눠줘요. 샘플을 주로 나눠주고 그러면 샘플을 나눠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샘플이니까 당연히 먹이잖아요. 처음 아기 태어나고 한 3일 정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3일 정도에 아기가 젖을 열심히 빨아야지 그때 이제 모유가 비로소 생성이 돼서 이제 처음에는 빈 공장을 돌리다가 그때부터 이제 3일 뒤부터 잘 나오는데 그때 분유 샘플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유가 안 나와요. 그러면 샘플을 3일 먹인 것 때문에 분유를 안 먹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분유의 메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서는 그렇게 샘플을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타서 먹이고. 계속 먹여야 되는 거가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계속 먹여야 되는데 근데 먹일 돈은 없을 거고. 그렇죠. 그 스위스 분유를 뭐 가나 이런 데서 먹이려면 한 달 월급으로 분유 한 통도 못 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이냐면 엄마들이 그 분유를 희석해서 먹입니다. 아주 묽게 타서 먹이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리고 분유를 탈 물도 깨끗한 물도 없을 경우가 많죠. 그렇지. 어른들은 조금 뭐
약간 드럼을 먹어도 어른들은 버틸 수 있지만 아기들은 그럼을 먹으면 바로 장염 걸려서 이제 사망하는 거죠.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서 대규모로 영아 사망이 생깁니다. 그 분유 샘플 안 줬으면 그냥 모유를 먹이고 아기들이 건강하게 컸을 텐데 그 아기들이 그 분유 샘플 3일 먹어서 평생 분유에 매이고 분유 살 돈이 없으면 영양실조로 죽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그 전략을 쓴 게 이제 네슬레인 거죠. 이제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이 네슬레 불매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거든요. 세계보건총회에서 애기들에 대한 분유 판촉, 분유 광고를 금지하는 그런 결의를 통과를 시켜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네슬레는 계속 그런 일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67년에 남양 유업에서 처음 이제 분유를 만들었는데 그 하던 이제 꼼수를 더 똑같이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병원이랑 결탁을 해서 산부인과 병원에 결탁을 해서 내가 분유 샘플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신생아들한테 쫙 뿌리고 그러면 너네 병원 건물 지어줄게. 아니면 그 병원에 3억 원을 이제 대여를 해주는데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할인 판매, 그다음에 리베이트, 그리고 뭐 연구비도 주고 뭐 여행도 보내주고 학회 비용 대주고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분유의 그런 분유회사의 광고 전략에 반대해서 아기들을 보호해야 될, 아기와 엄마들을 보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뭐 소아과 협회, 그다음에 뭐 주산기 학회, 뭐 산부인과 학회 이런 데에다 집중 공략을 해서 그런 데가 다 지금 분유회사에 다 로비에 다 넘어갔어요. 돈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조사를 그때 처음 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시민 모임 소시모 아세요? 거기서 이제 가장 처음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99%의 산부인과에서 네, 아기들에게 99%요? 네, 분유 샘플을 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에서 엄청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분유 광고를 좀 금지하는 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모유 수율도 좀 올라가고 했는데 사이에 또 꼼수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분유 광고를 금지시키니까 이유식 광고를 해요. 그리고 분유랑 이유식을 용기하고 무슨 예를 들면 임페리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데 1단계, 2단계가 분유고 3단계, 4단계가 이유식이에요. 근데 3단계, 4단계 이유식은 광고가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유하고 이유식을 용기를 똑같이 만들고 브랜드도 똑같이 만들어서 3단계, 4단계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분유 광고인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전히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꼼수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죠. 근데 이런 꼼수가 전 세계가 똑같아요. 네슬레도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고 한국의 남양, 메일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나희 의원이 예전에도 그 모유 수유와 관계된 또 운동이라든가 또 뭐 일을 하셨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네, 모유의 장점을 알리고 모유 수유하는 방법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네슬레 같은 그런 분유 판촉에 맞서서 엄마들끼리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과 함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가 만들어져서 국제 모유 수유 상담가라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그래서 그것을 딴 의사 선생님들, 뭐 간호사 선생님들 있고 한의사들도 좀 따가지고 그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입법 활동도 하고 있고요. 입법 활동을 해서 이걸 광고를 중단시키고 영유아 권리를 포괄적으로 증진시키는 그런 입법을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이라는 분이 입법을 잘했는데 그분 이번에 떨어졌죠. 그리고 그건 이제 통과 아직 안 됐고, 통과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유회사 로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당분간은 획기적인 진전이 있지 않는 한 입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20대 국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법안은 자동 폐기됐을 거고, 그러면 그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올리셨던 분은 낙선을 했으니 이 21대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내야겠네요. 그 뭐 의원을 찾든지. 그래야겠죠.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요는 그 모유 수유는 사실 그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시작을 이제 그 분유 회사들이 막아버림으로써
결국 자기들 이익을 사람 목숨 가지고 창출하고 있다라는 게 네, 핵심이에요. 맞아요. 정말. 네, 저희 이건 이거 사람 처음 들은 목숨을 얘기라서, 가지고 노는 네. 건데 너무 놀랍네요. 요새도 왜 너무 교묘하죠. 자선단체들 있잖아요. 자선단체들 TV 광고 보면은 여전히 그 뭐 굶고 있는 뭐 아프리카의 아동들 뭐 하면서 나오는데 그게 분유값을 대주는 게 아니라 그 분유값이 아니라 모유 수유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사실 그런 얘기인 거네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난민 지원하고 이럴 때도 꼭 전문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뭐 난민이나 아니면 전쟁 났을 때 분유 지원하면 왠지 되게 인도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도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게, 만약에 분유를 공급을 했다가 분유가 공급하면 모유는 저절로 이제 끊기거든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필요 없는 건 생산 안 하기 때문에 모유가 끊기는데 그 상태에서 보급로가 차단이 된다. 아니면 깨끗한 물 보급이 차단된다. 그러면 아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 음식을 공급하는 게 더 안전하고, 그리고 만약에 공급을 할 거면 액상 분유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보급로가 완전히 끝까지 확보가 되는 게 확실할 때만 그렇게 분유를 줘야 되는 거죠.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저희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그랬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네.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는 좀 저도 사실은 좀 놀라웠고.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지죠. 네. 그래요. 왜냐면 중국, 베트남 이런 데는 모유 수유를 많이 했다가 이제는 점점 떨어지죠. 계속 그런 식으로 미국 회사, 뭐 호주 회사 이런 데서 들어와서 분유를 팔고, 그리고 한국도 지금 한국에서 이제 아기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남양, 매일 이런 데서 그렇게 제3세계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팔고 있어요. 뭐 남미 아니면 동남아. 네, 그렇죠. 똑같은 거 하는 거. 그렇게 네슬레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네슬레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유 공장의 분유 업체에 대해서 이 투쟁을 뭐 확산을 해야 될 상황이네요. 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국제 규약이 있어요. 국제 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에서 국제 규약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국제법인데 그거 국제 규약을 국내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권미혁 의원이 한 게 국제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3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아직까지 국제법을 지금 국내법으로 못 만들고 있어요. 35개 나라가 전체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31개 나라가 거의 다 법제화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냥 몇 개 법제화를 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큰 효력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의외로 선진국들, 뭐 정말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게 국제 규약이 국내 법으로 아직 입법화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 나라들이 분유 회사들의 본산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호하려는 제3세계 나라들에서 제대로 법제화가 된 나라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분유 이제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 논리상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믿을 건 이제 시민운동. 저희가 뭐 사실 김나희 동지 같이 회원으로 계시면서 뭐 모유수유의 그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네, 선진국 분유회사에서 제3세계 아기들의 목숨을 가지고 돈을 이제 땡기고 있는 그런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국내에서는 뭐 국제 모유수유 상담가나 뭐 요런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가 또 따로 있나요? 네, 한국 모유수유넷이라고 뭐 육아 방송, 그다음에 뭐 대한신생아학회, 그다음에 모유수유 한의학회, 이컨슈머라고 소비자 시민 모임 이런 데 16개 단체가 연합이 되어 있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권미혁 의원이 발의했던 그 내용 중에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리베이트 받으면, 그렇게 분유회사에서 리베이트 받으면 리베이트 받은 의사나 병원도 처벌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반대를 해서 대한의사협회, 의협하고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소청과 개원의사회가 반대를 하고 탈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유수유넷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소청과 소아청소년과 회장은 1인 시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의료인들이 지금까지 뭐 리베이트를 받은 그런 썩은 단체라는 말을 하는 것이냐라면서 모유수유를 가로막는 파렴치한인 것처럼 우리 의사들을 몰아가는 것이냐 이러면서 1인 시위까지 했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입법을 하려고 노력하고 같은 의사들을 설득해야 될 그런 의사단체에서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그 법에 반대해서 1인 시위를 하고 그 단체를 탈퇴를 했어요. 네, 한국 모유수유넷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현택이라는 그 개원의사회 회장하고 그리고 의협 회장은 이제 그 유명한 그분들이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앞장서서 반대를 했죠. 네. 그렇군요. 저희 사실 뭐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좀 더 살펴보고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더 깊게 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네슬레에서 시작해가지고 모유수유 얘기까지 쭉 들었는데 또 저희가 오늘 사실 김나희 동지 모신 거는 사실 노동정치 사람 요새는 이제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좀 이제 좀 회원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그 좀 유럽에 어떻게 좀 전파를 할 방도가 없을까요? 어떻게 전파를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노동정치 사람의 유럽 지부를 우리 김나희 회원께서 맡아주셔가지고 유럽 지부를 창설을 하신 다음에 유럽 지역 한인들을 전부 노동정치 사람 회원으로 만드는 거죠. 한인만 되나요? 뭐 외국 학생들부터 일단 학생, 유튜브를 일단 보게 하시고 이 유튜브 보면 한국말을 금방 배운다. 뭐 이런 말 좀 더 잘해야 되겠는데. 그건 아닌가? 여튼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습니다만은 사실 그 단편적이잖아요. 직접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고 시작할 때 우리 김나희 의원께서 스위스의 노동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 겪을 때는 막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 김나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노동으로부터 조금 여유 있게 살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좀 노동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자주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단편적인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인데 그 정도 또 괜찮을까요? 네, 수박 겉핥기 얘기. 저는 수박 겉핥는 거 좋아합니다. 예. 취미로 핥아요 저는. 수박을 보지를 못합니다 저희는. 수박을 취미로 핥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도 좋죠. 종종 들려주시면은 정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지금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저 노동정치 사람에게 이제 좀 바라시는 거.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작은 단체지만 꿈을 크게 가지려면 뭔가 수권 세력으로서의 그런 풍모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말을 한마디 해도 이게 나중에 내가 예를 들면 장관이 됐을 때 과거 장관 누구누구 20대 때 막 30대 때 막 이런 막말을 했었다. 무슨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누가 싫지만 싫은 사람 많잖아요. 아무튼 뭐 전두환이 싫다. 전두환은 욕해도 될 것 같은데 전두환 말고 예를 들면 문재인이 싫다. 그래도 욕을 되게 우아하게 하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수권 세력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항상 우리를 보는 눈이 많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풍모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다 잘라 이제. 누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또 수권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좀 뭐랄까 제가 듣기에는 좀 더 이렇게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많이 해라라는 또 그런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앞으로도 노력을 좀 더 많이 하고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우리 김나희 회원님을 자주 모실 수 있게 이렇게 건수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잘해가지고 뭐 또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고 또 김나희 동지는 뭐 조만간 또 한번 모시는 것으로 괜찮으시죠? 저 말고 다른 좋은 분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다른 할 분들도 거 뭐 없는데. 이제 계속 모시기는 할 건데 예.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맛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유럽 소식을 좀 자주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스위스도 하여튼 잘 저기 그 코로나 방역을 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올 여름에 알프스에 눈은 많이 안 녹겠죠? 뭐죠? 아니 올해 폭염이 뭐 지구-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폭염이 올 거라고 하는데 더 올 것 같습니다. 네. 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그 이제 녹화는 하고 하여튼 그 건강하시고요. 네. 네, 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건강 잘 지키세요. 네. 예. 들어가세요. 네,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나희 동지 모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실 저는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진짜 자본이라는 거의 악랄함은 정말 끝이 없네요. 근데 연결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분유가 또 축산업과 연결이 돼 있고 우유 문제도 있고 이게 또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안 먹게 되니까 이 만들어내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판로를 개척하려는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분유를 팔므로써 어떤 커미션을 땡길 수 있는 의료업계라든가 관료들 이 사람들의 욕망도 연결이 돼 있고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모유수유넷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좀 보고 혹시 또 연대할 수 있는 사안은 없는가 좀 네. 보면서 요 투쟁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투쟁이구만요. 그럼요, 투쟁이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구독이 투쟁이다. 정치되고 있습니다. 구독 투쟁, 좋아요 투쟁. 네, 지금 참치가 지금 이 원래는 이 유현식 동지께서 이제 구독자 1000명이었죠? 예, 네, 1000명 넘으면은 수시기로 했는데 예, 예. 제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모로 제가 지금 어려운데 저를 살려주시는 셈 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쏘고 싶다고. 예? 나도 한번 쏴보는 그 맛을 느껴보고 싶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기를 바꿔. 예? 내기를 바꿔. 그건 안 되지. 한 번 한 얘기는 부르는 거 없는 거니까 우린 노빠꾸예요. 예. 뭐 예, 예. 어쨌든 예. 그 저 좀 살려주시는 셈 치시고 제발 그 널리 요번에 이야기 특히 재밌었지 않습니까? 그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투쟁으로 그러면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쟁! 네! 감사합니다.